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시점 하나의 하락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라이징 웨지, 상승 쐐기형 패턴,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식의 패턴까지 관측된 지금 왜 아직도 머리 깨진 쇼충이가 숏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점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연히 이전 장세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든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뭐가 관측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쐐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형태가 하나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지금 자리에서 올라와도 결국 오름숏으로 대응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번 반등이 지속 가능하면 여기서 추격이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숏 포지션을 전개 중이고 여러분들께도 모으라고 말씀드리면서 64.5K에서 숏 포지션을 새로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4시간 봉상에서 FVC 구간이 한 자리 셋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전거리와 직후거리가 만나지 못했던 구간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저항 구간이 한 자리 생성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시겠죠. 아니 현우야, 고작 FVC 한 자리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속 숏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지금이 지속 가능한 상승이기 위해서는 왜 이번 반등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마찬가지로 이번 반등 자리 자체가 현물의 완전한 이탈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현물을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지금 시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의 상승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거래량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이 거래량은 그냥 억지로 붙은 추격 숏을 정리하는 움직임으로밖에 읽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롱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들 심리가 뭐겠습니까? 청산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단무지 따는 것만 보고 던져야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단에 추격 롱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 숏 죽는 거 보고 나서 나는 롱을 내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고배율 롱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롱을 꼬시고 있는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게 건강한 상승이냐 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에 받쳐주지 않고 있고 현물 또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파동상으로도 하락이 시작됐어야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숏 포지션의 오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지나간 관점에 한번 문제는 있었습니다. 미달미달 폭락 사태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 여기까지 A로 봤습니다. 그 다음 B가 여기서 멈췄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C로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태가 아니었죠. 이 형태를 간주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런 식으로 찍어 본다면 0.618은 채워주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 또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미달 폭락 사태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폭락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롱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이 결국 B파가 상승파동 아닙니까? 이 상승파동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었느냐, B파 또한 결국 세부로 들어갔을 때 3개의 조정파동이 있어야겠죠. 이게 A, B, C 형태로서 나오면서 이 마지막 C파가, 이 노란색 C파 자체가 지금 쐐기 패턴으로 전개 중이고 이 쐐기의 하단이 지금 돌려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를 한 자리 잡아볼 수 있는데 이 상승 쐐기의 끝, 파동상으로도 상승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롱 포지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크게 봤을 때 이게 A고 이게 B고 B 반등은 어느 정도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C 하락을 기다리셔야 된다. 결국 이 C 하락이 어느 정도 최소 윤곽을 채워주기 전까지는 저는 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숏 포지션이 어디까지 내릴 거라 생각하느냐, 최소 비율입니다. 여러분, 미달이 나와도 618까지 내려야 합니다. 여기가 62.5K 구간입니다. 롱을 잡고 싶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본 다음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속 가능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한 파동 남았다, 계속 경고드렸던 게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면 차트상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게 뭔지 저희가 매일 한 편씩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지금 자리는 또 실시간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브리핑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쐐기 하단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고 지금부터 C파의 스타트
스타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9시에도 신규 숏은 64.5K 이상에서만 잡는 거다. 다른 자리 잡으시면 안 된다. 손익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653 숏,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이 숏 포지션 쐐기가 보이고 이게 비파의 엔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셔라라고 말씀드린 후에 지금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현물이 받쳐주지 않은 상승, 거기에 더불어서 파동상으로도 패턴상으로도 위험한 형태가 관측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롱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물론 여러분 기간적으로 봤을 때 비파가 좀 많이 늘어지긴 했거든요. A파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죠. 결국 이런 생각으로 지금이 B파의 엔딩이자 C파의 스타팅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번 하락이 최소 비율이 그때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0.618. 그런 생각과 함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을 잡아봤을 때 최소한 624는 찍어준 다음에 여기 언더에서 롱잡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던 B파 미달미달 폭락은 다행히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62.4K 오버에서 롱을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액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C파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파동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구조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시점에 하락이 잡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 숏들의 스탑 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리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내부 유동성 구간들에 대해서 테스팅이 들어가줘야 하죠. 지금 남아있는 FVG가 물론 여기도 FVG가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뚫려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FVG는 결국 여기 이 자리죠. 62.7K부터 63.1K에 존재하는 이 FVG 구간 내부에서 가격 구조적인 관점만 따진다면 여기는 일단 채워주는 게 타겟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리고 이 구간은 또 어디와 부합합니까? 제가 여기서 내려온 이 파동을 A파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B파의 엔딩 다이아고날까지 말씀드리면서 B파의 끝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B파의 끝이 난 것 같다라고 읽을 수 있는 시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엔 이겁니다. 이게 A파고 이게 B파. 628에서 631 이 구간 내부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힘을 좀 빼주면,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보았을 때 628에서 631 여기 가기 전에 우리가 호들갑 떨다가 실패했던 미달 반등까지 여기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여러분 웬만해선 이 비율 관계, 특히나 조정파에서 이 피보나치 확장,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 굉장히 잘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펄스는 5개임의 반면에 조정은 3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게 2개를 기반으로 세 번째 정보를 뽑아낸다라는 건데, 조정파에서 왜 이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일례로 우리가 X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여기 이 고점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형태가, 우리가 이걸 A파로 간주하고 이걸 B파로 간주했을 때 1대1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형태가 여러분들께서도 관식이 되시겠죠.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잘 활용하면서 이게 A파로 의심이 되고 B파가 엔딩 다이아고날로 끝자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618과 1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628에서 631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부터 이 상을 대처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자, 라이징 웨지 쐐기 형태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승 파동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승 파동은 B파밖에 없죠. B파의 끝이 여기서 났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WXY밖에 지금 남은 게 없는데 임펄스 카운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Y파에서는 A, B, C, 결국 이런 형태로 A파가 내려왔고 B파 반등이 이렇게 관측되었고 C파로 마감이 되는 이런 형태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형태밖에 남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A파에 비해서 B파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1대2의 형태가 나오는, 사실은 조금 특이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서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어야 하지만 결국에 이걸 쐐기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로 간주하고, 저는 지금이 B파의 끝이다, 그리고 하락 C파가 이제부터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변 없이 흘러간다면 C파의
최소한의 하락분은 0.618을 보여주는 62.5K 구간이 나옵니다. 롱트라이는 적어도 63 언더에서 하셔야 한다는 말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손익비도 챙길 수 있고 파동상의 하락 가능성까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롱타점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량도 부족하고 현물 비중도 부족한 지금 장세 속에서 고레버 추격롱에 대한 청산까지 이렇게 보여줬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